데이터 다 씹었어. 시장 분석했어. 마음 정리했어. 확신 생겼어. 이사회 설득했어. 강하게 명확하게 결정했어. 3년 후에 수익 났어. 사장 마음 강했던 게 회사 살린 거야. 약했으면 기회 놓쳤어. 마음 강하게 만드는 법 있어. 준비야. 충분히 알면 확신 생겨. 확신 있으면 마음 강해져. 현대 모비스 신기술 도입 결정할 때였어. 점정 안 된 기술 팀포란에서 실패하면 어쩌나. 기술이사 공부 자료 찾아봤어. 전문가 만났어. 충분히 알았어. 마음 단단해졌어. 어떡했어? 자신 있게 큰 거 있게. 팀도 확신 생겼어. 도입 결정했어. 성공했어. 준비가 마음 강하게 만들었어. 무지가 마음 약하게 만들어. 알면 두렵지 않아. 모르면 두려워. 현대 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전환 결정할 때였어. 대규모 전환. 리스크 컸어. 경영진 걱정했어. 물류 본부장 마음 약했어. 확신 없었어. 결정 미뤘어. 계속 문제는 기존 시스템 한계 왔다는 거야. 결국 이게 왔어. 시스템 다운. 그제야 전환 결정했어. 급하게 혼란스러웠어. 비용도 들었어. 마음 강했으면 미리 전환했을 거야. 준비된 전환, 안정적 전환. 약한 마음이 위기 키운 거야. 마음 강해지려면 두려움 인정해야. 해두렵다고 인정해. 그 다음 대비해. 그러면 두려움 줄어. 마음 강해져. 현대위아 설비 교체 결정할 때였어. 막대한 비용, 생산 중간 필요. 임원진 두려웠어. 생산 본부장 솔직했어. 어렵다고 했어. 근데 필요하다고 했어. 대비책 만들었어. 단계적 교체 리스크 관리 마음 잡혔어. 두려움 인정하니까 오히려 대비하니까 확신 생겼어. 결정했어. 진행했어. 교체 성공했어. 생산성 올랐어. 두려움 인정하고 대비한 게 강한 마음 만든 거야. 두려움 숨기면 마음 약해져. 그 강한 판단은 감정 배제가 아니야. 감정 인정하고 다루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현대 트랜시스 파업 위기 때였어. 노조 강정했어. 경영진 흔들렸어. 그렇지. 마음 약해졌어. 타협하려 했어. 협상대표 마음 잡았어. 그 감정 정리했어. 화도 나고 두렵기도 했어. 근데 인정했어. 그리고 원칙 확인했어. 원칙 기준으로 협상했어. 감정 배제하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그냥 마음 강했어. 노조도 느꼈어. 협상 성립됐어. 합리적 선에서 강한 마음이 합리적 결과 만든 거야. 저녁에 그 방에다 저녁에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려? 정보 부족해. 배워. 두려워. 인정하고 대비해. 마음 잡아. 중심 세워. 확신 만들어. 판단해. 강한 마음에서 강한 판단 나와. 약한 마음으론 흔들리는 판단만 나와. 현대 파워텍인 소화병 결정할 때였어. 큰 결정. 운명 걸린 이사의 마음 약했어. 불안했어. 회장의 마음 잡아줬어. 비전 제시했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확신 있게 이사의 마음 섰어. 같이 결정했어. 인수 진행했어. 성공했어. 회장 강한 마음이 회사 키운 거야. 강한 마음 만들어. 충분히 알고 두려움 인정하고 원칙 세우고. 그럼 판단도 강해져. 현대시멘트 공장 지을 때였어. 설비 전문가들 다 모았지. 명문대 나온 사람들, 외국 유학 다녀온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설비 고장나고 생산 중단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해결 못. 이론은 아는데 현장은 몰라. 그때 한 늙은 기술자가 있었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 근데 시멘트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어. 설비 만지고 고치고 그러면서 배운 사람. 그럼 이 문제 금방 찾아내.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이상한지 알아. 손으로 만져봐도 어디 고쳐야 할지 보여. 20년 경험이 교과서보다 강하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못 봐. 책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 기술자는 매일 그 설비 보면서 켰어. 수천 번 만지고 수백 번 고치면서 몸으로 배운 거야. 쥐로 생각이 바뀌었어.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오래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는 거. 그냥 자동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일본 기술자들 데려왔어. 뛰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기술자들이 따라잡더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게 따라잡았을까? 매일 차 만들고 고치고 개선하고 밤낮 없이 공장 돌아다니면서 문제 찾고 해결하고 또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쌓여. 일본 기술자들도 인정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배우는 속도 빠르다 이렇게 빠른 게 아니야.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한 거야. 포기 안 하고 버틴 거지. 똑똑함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머리 좋아도
경험 없으면 실수해. 근데 오래 하면 경험이 쌓여. 경험이 쌓이면 실수 줄어. 결국 오래 한 사람이 이겨. 현대건설 해외 공사 나갈 때 봤어. 똑똑한 젊은 엔지니어들 보내서 설계는 잘해. 근데 현장 가니까 막혀. 예상 못한 문제들 생기니까. 그때 늙은 현장 감독이 해결해. 학벌은 없어. 근데 공사 현장 30년 다닌 사람 비슷한 문제 수십 번 겪어봤으니까 해결 방법 알아. 젊은 엔지니어들이 배워. 감독한테 학교에서 못 배운 거. 현장의 지혜력 진짜 실력이야. 책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은 실력. 장사도 마찬가지야. 똑똑한 사람이 가게 열어. 전략 세우고 계획 짜고. 근데 장사한데 손님 마음을 몰라. 시장 흐름을 몰라. 역가게 주인 봐. 겪고도 안 나왔어. 근데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해 님들 얼굴 다 뭘 좋아하는지 언제 오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 그 주인이 장사 잘하지. 손님들이 찾아와. 믿으니까. 10년 단골이니까. 새로운 똑똑한 사람은 그런 신뢰 없어. 쌓는데 시간 걸려. 현대백화점 운영하면서 배웠어. 백화점도 사람 사업이야. 열어야 해. 고객 알려면 오래 봐야 해. 번 보고는 몰라.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고객 잘 알아. 어떤 고객이 언제 오는지 뭘 찾는지 신입 직원은 몰라. 아무리 교육받아도 현장 경험 없으면 한계 있어. 그래서 오래 일한 직원들 소중해. 사람들이 백화점 경쟁력이야.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그 경험이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 똑똑한 사람은 빨리 배워. 근데 지루해 하면 금방 그만둬. 오래 못해 새로운 거 찾아서 떠나버려. 그러면 경험 못 쌓지. 반대로 둔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 배우는데 오래 걸려. 근데 끈기 있어. 포기 안 해. 느려도 계속하니까 결국 따라잡아.냐고 나중엔 앞서가. 현대중공업 조선소 보면 알아. 초보 용접공이랑 베테랑 용접공 차이. 초보는 느려질 수도 많이 해. 근데 2년 3년 하다 보면 빨라져. 정확해져. 10년 된 용접공 보면 예술이야. 손놈들김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용접 자국도 깨끗해. 그게 재능일까? 아니야. 10년 동안 매일 용접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똑똑해서 빨리 배우는 것보다 오래 해서 깊게 아는 게 나. 빨리 배우면 빨리 잊어. 천천히 배워도 오래 하면 몸에 배. 이 몸에 배면 안 잊어버려. 현대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봤어. 외국 엔지니어 데려와서 교육받았어. 몇 주 배우고 돌아갔지. 우리 기술자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일했어. 1년 지나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더 잘해. 매일 설비 다루니까 문제 생기면 직접 해결하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외국 엔지니어보다 나아진 거야. 장사든 기술이든 경영이든 마찬가지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겨.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겨.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이겨. 똑똑함은 출발선에서 앞서게 해줘. 근데 마라톤이야. 인생은 출발 빠르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1등해. 주변 봐. 똑똑해서 잘 나가던 사람들 10년 후에 어떻게 됐나? 많이 사라졌어. 옮겨 다니고 바꾸고. 그러다가 깊이가 없어진 거야. 반대로 둔해 보였던 사람들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했어. 전문가 됐어. 그 분야에서는 아무도 못 이겨. 경험이 쌓였으니까. 현대상선 선장들 보면 그래. 처음엔 다 3등 항해사야. 똑똑한 사람 둔한 사람 섞여 있어.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차이나 꾸준히 받아다닌 사람이 선장돼. 항모 다 알아. 날씨 보는 법 알아.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위험 피하는 법 알아. 그게 경험이야. 똑똑함으로 못 배워. 시간이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시작이 늦어도 괜찮아. 남들보다 둔해도 괜찮아. 포기만 하지마. 꾸준히 해. 오래 해. 그러면 결국 따라잡아. 그리고 앞서가. 똑똑한 척하지마. 오래 할 각오해.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1년 후에 보면 많이 달라져 있어. 10년 후에 보면 전문가 돼 있어. 현대그룹 키운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작았어.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았어. 근데 포기 안 했어. 매일 일하고 배우고 개선하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니까 커졌어. 똑똑해서 큰 게 아니야. 오래 해서 큰 거야. 꾸준히 해서 큰 거야. 포기 안 해서 큰 거지. 똑똑할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비결이야. 지속이 재능을 이긴다. 꾸준함이 똑똑함을 이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야. 전도조선소 배 한 척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려. 매일 용접하고 조립하고 조용히 진행돼. 소란 피우는 사람 없어. 다들 묵묵히 자기 일을 이렇게 조용히 일하다 보면 어느 날 배가 완성돼. 진수식 할 때 사람들 놀라. 벌써 완성됐어 이래. 조용히 했으니까 몰랐던 거야. 시끄럽게 하는 일은 대부분 중요하잖아. 떠들어대는 사람들 봐. 말만 많지 실속 없어. 진짜 일하는 사람은 조용해. 말할 시간에 손 움직여.
현대건설공사 현장 가보면 알아. 제일 조용한 사람이 제일 일 많이 해. 묵묵히 설계하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떠드는 사람은 담배 피우러 가 있어. 좀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더 조용해져야 해. 소문나면 방에 들어와. 경쟁사가 알면 막으려들어. 비밀 유지하면서 조용히 진행해야 성공해. 신차 개발할 때였어. 또 현대자동차 첫 독자 모델 만들 때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 점점사는 물론이고 언론도 몰랐어. 몇 년 조용히 작업했어.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외부에는 일체 공개 안 했어. 완성될 때까지 비밀이었어. 그렇게 해서 폰이 나왔어. 발표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 한국이 독자 모델을 만들었어. 이래 조용히 준비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만약 중간에 떠들었으면 어땠을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방해했을 거야. 정부도 압력 넣었을 거야. 아직 이르다 이러면서 조용히 해서 성공한 거지. 큰일 준비할 때는 입 다물어야 해. 말하고 싶은 마음 참아야 해. 하고 싶어도 참아. 완성될 때까지 조용히 가야 해. 현대중공업 첫 때 수주할 때도 그랬어. 조성소도 없는데 배중원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걸 조용히 추진했어. 주변에 떠들지 않았어. 조선소 만들 거야. 이러고 다니면 반대 의견 쏟아져. 추모하다 실패한다. 이런 소리 들어. 그러면 마음 흔들려. 조용히 계획 세우고 조용히 준비했어. 부지 확보하고 설비 발주하고 인력 모으고 다 조용히 진행했어. 완성 단계 될 때까지 조용했지. 그러다 조선소 완성되고 배인도 하니까 사람들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래. 조용히 했으니까 방해 안 받고 집중할 수 있었어. 저들면 에너지 새말하는 데 힘쓰면 일하는 데 힘 부족해. 설명하고 변명하고 자랑하고 그러느라 정작 중요한 일 못해. 현대백화점 오픈 준비할 때 봤어. 조용히 준비하는 팀이 있었어. 매일 점검하고 개선하고 말없이 일했어. 반대로 떠드는 팀도 있었어. 회의만 많고 실행은 없어. 오픈일 다가오니까 차이 났어. 조용한 팀은 다 준비됐어. 떠든 팀은 아직 갈 일 산더미야. 조용히 한 팀이 제대로 한 거지. 중요한 결정도 조용히 내려져. 회의실에서 소란 피우면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좋지 않아. 중요한 결정은 조용한 곳에서 깊이 생각해서 나와. 현대그룹 중요한 투자 결정할 때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 자료 검토하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소음 없는 곳에서 집중해서 판단했지. 떠들면 판단 흐려져. 여러 사람 의견 들으면 헷갈려. 조용히 혼자 정리해야 명확해져. 그래야 좋은 결정 나와. 많은 곳에선 중요한 일 못해. 집중이 안 돼. 생각이 얕아져. 깊이 있게 일하려면 조용한 환경 필요해. 현대전자 연구소 보면 알아. 연구원들 조용해. 실험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말없이 집중해. 그래야 좋은 결과 나와. 시끄러운 연구소는 성과 없어. 떠들기만 하고 연구는 안 해. 조용한 연구소가 특허. 만인의 논문 많이 써. 조용함이 성과 만드는 거야. 장사도 마찬가지야. 조용히 잘하는 가게가 오래가 떠들면서 장사하는 가게는 금방 망해. 손님들이 시끄러운 거 싫어해. 현대상선 선박운항도 조용해. 현장이 소란 피우면 선원들 불안해해. 조용히 명령 내리고 조용히 항해해.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 도착해. 큰 사업할 때도 조용히 해야 해. 그러면 경쟁자들이 알아채. 방에 들어와. 가격 경쟁 생겨. 조용히 진행하면 독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활동할 때 그랬어. 조용히 접촉하고 조용히 협상했어. 언론에 안 나갔어. 경쟁사 모르게 진행했지. 계약 체결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했어. 성공하고 나서 발표했어. 경쟁사들 놀라더라고. 진짜 준비했어 이래. 조용히 했으니까 몰랐던 거지. 떠들고 다니는 사람 믿지 마.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조용해.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줘. 결과로 증명. 현대시멘트 공장 증설할 때도 조용히 했어. 발표 안 하고 진행했어. 완공되고 나서 알렸지. 경쟁사들이 대응할 시간 없었어. 점이 끝난 뒤니까. 조용함이 경쟁 우위야.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좀비 끝내는 거야. 그러면 시장 선점해. 먼저 들어가면 유리하지. 말만 조심해. 일은 안 하고 말만 해. 실속 없어. 조용한 사람 눈여겨봐. 그 사람이 진짜 일해. 공부 안 해. 그래서도 말 적은 사람이 중요한 의견 내. 떠드는 사람은 중요한 말 없어. 조용히 듣다가 한마디 하는 사람. 의견이 핵심 찌르지.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 조용한 팀원이 있었어. 회의 때 말 없어. 근데 제출한 자료 보면 완벽해. 조용히 혼자 다 준비한 거야. 그 사람도
덕분에 입찰 성공했어. 말 많은 사람들은 뒤에 없었어. 조용한 사람이 핵심 역할한 거지. 중요한 일은 조용히 진행돼 소란 없이 묵묵히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 놀라. 그게 진짜 실력이야. 조용함 속에서 큰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지만 집중해서 일에 완성해. 그리고 결과를 보여줘. 그게 프로야. 조용함이 힘이고 조용함이 성공의 길이야. 현대양행 쌀 팔 때 방식이 있었어. 동네 돌아다니면서 팔았지. 수십 년 그렇게 해왔어. 다들 그렇게 했고. 근데 시장이 바뀌더라고. 대형 도매상들이 생기고 유통 구조가 바뀌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통해. 발품 팔아서는 못 버는 거야. 방식 바꿔야 했어. 도매상이랑 거래하고 대량 거래로 전환하고. 처음엔 어색했어. 익숙한 방식 버리는 게 쉽지 않았지. 근데 안 바꾸면 도태돼.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아. 변한 시장에 맞춰야 살아남아. 고집 부리면 망해. 근데 시작할 때도 그랬어. 기존 건설사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일해. 숫자가 많고 비효율적이고 그걸 따라하면 경쟁 안 돼. 그런 방식 도입해서 정장비 들여오고 공법 개선하고 관리 시스템 만들고 기존 업체들이 비웃더라고. 괜한 짓 한다 이래. 근데 결과는 우리가 이겼어. 이제 공사 빠르고 품질 좋고 원가 낮고 하주처들이 우리 찾기 시작했지. 변화가 경쟁력이 된 거야. 시장은 계속 변해. 고객 취향 바뀌고 기술 발전하고 경쟁 환경 달라지고. 어제 통했던 방식이 오늘은 안 통해. 현대 자동차 만들 때 일본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됐어. 일본은 이미 앞서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은 영원히 뒤처져. 다른 방식 찾아야 해서 우리만의 방식, 한국 시장에 맞는 방식. 그래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개선하고 실패도 많았어. 새로운 시도하니까 당연히 실패해. 근데 포기 안 했어. 계속 바꾸고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방식 생긴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 이게 편하니까. 새로운 거 시도하기 무섭지. 실패할까봐. 근데 안 바꾸면 더 무서워. 현대조선 초기에 외국 조선소 방식 배웠어. 근데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됐어. 인건비 차이도 있고 기술 수준도 달라. 우리 상황에 맞게 바꿔야 했어. 작업 순서 바꾸고 인력 배치 달리하고. 부자들이 고개 저었어. 안 된다 이래. 근데 해보니까 됐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 우리 방식이 우리한테 맞았던 거지. 방식 그대로 쓰면 안 맞아. 시장 보는 눈도 바꿔야 해. 어제 잘 팔렸던 제품이 오늘은 안 팔려. 고객이 바뀌었으니까 계속 같은 거 만들면 재고만 쌓여. 현대백화점 보면 알아. 유행 빠르게 바뀌어. 작년 잘 팔린 상품 올해는 안 팔려. 새로운 상품 들여와야 해. 바이어들이 해외 나가서 트렌드 파악해. 새로운 브랜드 찾고 새로운 스타일 발굴하고. 안 바꾸면 고객들이 안 와. 그냥 방식도 바뀌어야 해. 옛날 방식으로 직원 관리하면 젊은 사람들 안 따라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지. 현대전자 운영하면서 느꼈어. 이제 반화 빨라. 반도체 기술 1년만 지나도 9세대 돼. 계속 투자하고 연구해야 해. 옛날 기술 붙잡고 있으면 도태돼. 새로운 기술 배우고 적용하고. 그게 힘들어. 배운 거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하니까. 근데 안 하면 망해. 경쟁사들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만 제자리면 뒤처지지. 변화가 생존이야. 고객 응대 방식도 바뀌어야 해.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팔면 안 돼. 이렇게 고객 그 의견 듣고 맞춤 서비스 제공하고. 현대상선 화물 운송할 때 고객들 요구 다양해졌어. 단순 운송만으로는 부족해. 포장부터 보관까지 토탈 서비스 원해. 방식 바꿔서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했어. 처음엔 복잡하고 어려웠어. 근데 고객들 만족하더라고. 경쟁사들이 못하는 서비스니까. 마케팅 방식도 달라져야 해. 년여처럼 신문 광고만으로는 안 돼. 젊은 세대는 인터넷 봐. 방송 안 봐. 새로운 매체 활용해야 해. 온라인 광고하고 소셜미디어 활용하고. 낯설어도 배워야 해. 안 하면 시장 놓쳐. 현대건설 분양할 때 방식 바꿨어. 예전엔 현장에서만 분양했어. 근데 온라인 시스템 도입했어. 집에서 신청하게 시스템 구축 어려웠어. 투자 많이 들어갔지. 근데 고객들 편해하더라고. 분양률 올라가서. 변화가 성과 만든 거야. 공장 운영 방식도 계속 바뀌어야 해. 옛날 방식으로 돌리면 원가 놓다. 경쟁력 없어.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고. 현대중공업 용접 작업 자동화했어. 처음엔 인력으로 다 했어. 근데 자동 용접 로봇 도입했지. 용접공들 반발했어. 일자리 빼앗긴다 이래. 근데 설명했어. 자동화 안 하면 회사가 경쟁에서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해. 이렇게 이해시키고 교육해서 로봇 운영 인력으로 전환했어. 결과적으로 생산성 올라가고 품질 좋아지고 회사 커지니까 일자리 더 생겼어. 변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거지. 그녀는 불편해. 새로 배워야 하고 익숙한 거 버려야 하고 근데 안 하면 더 불편해. 시장에서 밀려나니까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도 성공하는 게 아니야. 시장 바뀌면 방식도 바뀌어야 해.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 없어. 계속 배워야 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방식 배우는 게 귀찮아도 해야 해. 배우면 도태돼. 현대그룹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하나 했으니까 계속 시도했으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했으니까 똑같은 방식 고집했으면 여기 못 왔어. 쌀 장사만 했으면 건설사 안 됐지. 운전만 다 쓰면 자동차 조선 못해서 계속 변화하고 도전하고 그게 생존의 길이야. 편하게 가려고 하지만 불편해도 변화해. 만약에 그게 미래 만드는 거야. 어제 방식 버려. 오늘 방식 배워. 내일 방식 준비해. 그게 살아남는 법이고 성장하는 길이야. 생존이야. 현대미 포조선 설립할 때 주변에서 말렸어. 너무 빨리 확장한다. 속도 조절해라 이래. 근데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어. 방향이 맞느냐가 중요했지. 중소형 삼박시장 보니까 기회 있더라고. 대형 조선소들은 큰 배만 만들어 작은 배는 관심 없어. 그 틈새가 보였어. 천천히 가도 방향 틀리면 헛수고야. 빨리 가도 방향 맞으면 성공해. 속도보다 방향 먼저 정해. 친구 하나 있었어. 사업 열심히 했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 근데 10년 지나도 제자리야. 방향이 틀렸던 거야. 노력은 많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현대건설 해외 진출할 때 신중했어. 빨리 나가고 싶었지. 어느 나라로 갈지 먼저 정했어. 그냥 조사하고 분석하고 중동이 맞다고 판단했어. 오일머니로 건설품일 거라고 봤지. 방향 정하고 나서 빠르게 움직였어. 방향이 맞으니까 성과 나왔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엉뚱한 데 가는 거니까. 목적지 반대로 달리면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지. 장사도 마찬가지야. 위치 선정이 방향이야. 아무리 잘해도 위치 나쁘면 안 돼. 손님 안 오는 곳에서 장사하면 망해. 현대백화점 위치 선정할 때 시간 들였어. 빠르게 열고 싶었지. 근데 참았어. 제대로 된 위치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 좋은 입지 확보하고 나서 오픈했어. 잘못된 위치에 빨리 열었으면 실패했을 거야. 인계 채용도 방향이야. 급하게 뽑으면 안 맞는 사람 들어와. 천천히 가도 맞는 사람 찾아야 해. 이 현대자동차 기술진 구성할 때 그랬어. 빨리 채우고 싶었어. 근데 기준 세웠어. 어떤 사람 필요한지 명확히 했지. 시간 걸렸어. 그냥 면접 여러 번 보고 검증하고 근데 뽑고 나니까 제대로 된 팀 됐어. 방향 맞춰서 구성하니까 시너지 났어. 투자도 방향 문제야. 빨리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해. 현대중공업 설비 투자할 때 고민 많이 했어. 이 설비가 맞나 저 설비가 맞나. 급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시장 전망 보고 기술 동향 파악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결정했어. 투자하고 나니까 적중했어. 방향 맞춰서 투자하니까 수익 났지. 합장도 마찬가지야. 무작정 크게 키우는 게 아니야. 어느 분야로 합장하느냐가 관건이야. 안 나. 너무 어렵다. 투자 많이 든다 이래. 근데 미래 봐서 반도체가 핵심 산업 될 거라고 방향 정하고 밀어붙였어. 힘들었지. 적자도 많이 났어. 근데 방향이 맞았어. 나중에 큰 사업 됐지.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 방향 먼저 확인해. 지도 보고 나침반 보고 목적지 확실히 하고 출발. 길 잃었을 때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야. 멈춰서 방향 확인하는 게 답이야.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더욱 위험해. 전대상선항로 개척할 때 신중했어. 빨리 취향하고 싶었지. 근데 수요 조사하고 경쟁 분석하고 방향 확인하고 들어갔어. 맞는 항로 선택하니까 수익 났어. 잘못된 항로 빨리 들어간 경쟁사들 손해봤어. 장량이 성과 만든 거야. 직원 교육도 방향이야. 무작정 많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야. 무엇을 교육하느냐가 중요해. 현대건설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 봤어. 미안 파악하고 그것만 집중 교육해서 효율적이었어. 현장 가서 바로 써먹었지.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늘어도 방향 맞으면 결국 도착해. 이 빨라도 방향 틀리면 패매. 경쟁사 하나 봤어. 빠르게 성장했어. 사업 여러 개 버렸지. 근데 방향 없이 막 키웠어. 결국 무너졌어. 속도만 믿다가 망한 거야. 느렸어. 신중하게 선택하고 집중했어. 한 분야씩 제대로 키웠지. 결국 우리가 살아남아. 방향이 맞았으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조급해.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해. 근데 방향 안 보고 달려. 그러다 벽 부딪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방향만 맞으면 돼.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목표 명확히 하고 한 걸음씩 가. 그게 확실한 길이야. 회사 경영도 그래. 빠른 성장이 목표가 아니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목표야. 방향 맞춰서 단단히 키워야 해. 흔적으로 키울 때 욕심 많았어. 빨리 크고 싶었지. 근데 참았어. 기초 다지고 방향 확인하고
단계별로 성장했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빨리 가려고 무리했으면 중간에 무너졌을 거야. 방향 맞춰서 꾸준히 가니까 가능했어. 지금 하는 일 돌아봐. 방향 맞나? 목표 안에 가고 있나? 다르기만 한 건 아닌가? 방향 틀렸으면 멈춰. 다시 확인해. 또 놓쳐도 돼. 방향 맞추는 게 문제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 느려도 도착해. 틀린 방향으로 빨리 가면 영영 못 가. 성공은 속도 경쟁이 아니야. 방향 싸움이야. 올바른 방향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 속도는 그 다음이야. 방향이 성과를 만드는 거야. 현대엔지니어링 입찰 정보 들어왔어. 프로젝트였어. 모두가 봤어. 같은 정보 받았지. 근데 결과는 달랐어. 우리는 바로 움직였어. 당일 현장 답사 갔어. 주처 만나고 요구사항 파악하고 다른 회사들은 검토만 하고 있었어. 일주일 먼저 제안서 제출했어. 다른 회사들이 준비할 때 우리는 이미 발주처랑 협의하고 있었지. 우리가 딴에서 타득기해봤어. 근데 움직인 사람이 우리뿐이었어. 먼저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해. 친구가 말했어. 부동산 오를 것 같아. 이래 분석 자료 보여주고 설명하고 맞는 얘기했어. 근데 안 샀어. 그냥 얘기만 하고 반년 뒤 가격 올랐어. 알았는데 왜 안 샀을까 이래. 알았어도 행동 안 하면 소용없어. 현대자동차 수출 기회 봤을 때 그랬어. 해외 시장 커질 거라고 다들 봤어. 신대로 나간 회사는 몇 없었어. 우리는 당장 움직였어. 해외 진로 찾아다니고 전시에 참가하고 적자 나도 계속했어. 그러다 시장 터졌지. 그때 발빠르게 움직인 회사들이 선점했어. 나중에 움직인 회사들은 이미 늦었어. 시장 나눠져 있었으니까. 지혜는 모두에게 보여. 정보는 공평해. 그죠? 근데 잡는 따로 있어. 행동하는 사람이 잡아. 현대건설 중동 진출 때도 그랬어. 올쇼크 나고 중동건설 붐 일어날 거라고 모두 예상했어. 신문에도 나왔어. 근데 실제로 간 회사는 적었어. 위험하다고 망설였지. 우리는 바로 출발했어. 먼지 탑사하고 정보 수집하고 첫 입찰 참여했어. 수주 땄어. 그 뒤로 계속 따냈지. 먼저 움직였으니까 신뢰 쌓였어. 나중에 온 회사들은 자리 없었어. 생각만 하는 사람 많아. 계획만 세우는 사람 많아. 분석만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실행하는 사람은 적어. 현대조선 해양 플랜트 사업 시작할 때 시장 분석자를 많았어. 전망 좋다고 다들 봤어. 근데 투자하는 회사 드물었어. 우리는 투자했어. 설비 들여오고 인력 교육하고 손해보면서도 준비했어. 시장 커지니까 우리가 선점했지. 분석은 누구나 해. 얘는 누구나 봐. 근데 실행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적어. 부동산 개발 사업 봤을 때 그랬어. 좋은 땅 나왔어. 입지 좋고 개발 가치 높고 모두가 알았어. 근데 계약한 사람은 우리였어.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었어. 우리가 먼저 움직인 거야. 고민해서 큰 수익 냈어. 고민하던 사람들이 후회했어. 알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래. 알고도 안 움직이면 모르는 거랑 같아. 현대중공업 신기술 도입할 때 정보는 공개돼 있었어. 해외 전시회 가면 다 봐. 근데 도입하는 회사는 드물었어. 우리는 바로 협상했어. 기술 계약하고 교육받고 그냥 빨리 경쟁사들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산하고 있었어. 시간 차이가 경쟁력 차이야. 먼저 움직이면 먼저 배우고 먼저 적용하고. 가장 선점에 신사업 검토할 때 보면 알아. 다들 잘 써. 분석 훌륭해. 근데 실행 계획은 약해.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야.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할 때 시장 조사 결과 좋았어. 수요 있다고 나왔지. 근데 개발 시작한 팀은 우리뿐이었어. 다른 팀들은 좀 더 지켜보자 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바로 시작했어.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고 제품 나왔을 때 시장 우리가 선점했어. DA 창은 짧아보고 망설이면 닫혀. 바로 움직여야 들어가. 문 닫히고 나서 후회도 늦어. 해외 법인 설립할 때 그랬어. 그 나라 시장 열릴 거라고 정보 있었어. 다들 알았어. 근데 법인 설립은 우리가 먼저 했어. 행정 절차 밟고 사무실 구하고 인력 채용하고 시간 걸렸지. 근데 시장 열렸을 때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나중에 온 회사들은 서두르느라 실수했어. 우리는 여유 있게 영업했지. 먼저 움직인 게 유리했어. 생각과 행동 사이에 거리가 있어. 생각만 하면 실패야. 행동해야 성공이야. 현대상선 새 항로 개척할 때 시장 조사 결과 나왔어. 수요 있다고. 근데 취향한 선사는 우리뿐이었어. 요원 부담 있었지. 확실하지 않았어. 응대 시도했어. 처음엔 물동량 적었어. 적자 봤지. 근데 버텼어. 시장 커지니까 우리가 주도했어. 나중에 들어온 선사들은 따라오기 바빴어. 먼저 움직인 게 선점의 기회였던 거야.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마. 완벽한 기회는 없어. 그냥 불확실해. 근데 기다리면 더 불확실해져. 기회 놓치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안 움직이는 게 더 큰 실수야. 영영 못 잡으니까. 현대그룹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먼저 움직였으니까, 기회 보고 바로 뛰어들었으니까 망설이지 않았어. 모두가 볼 때 우리는 했어. 모두가 고민할 때 우리는 실행했어. 저녁에 모두가 기다릴 때 우리는 달렸어. 그게 차이 만든 거야. 지금 기회 보이면 바로 움직여. 계획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지 마. 움직이면서 조정해. 완벽한 준비 기다리면 기회 놓쳐. 먼저 보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해. 행동이 차이 만들고 행동이 성공 만들어. 그럼 당장 움직여. 그게 기회 잡는 유일한 방법이야. 현대시멘트 공장 부지 찾을 때였어. 좋은 땅 하나 나왔는데 가격이 좀 높았어. 다들 망설였지. 비싸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그 땅 위치가 딱 좋았어. 항만 가깝고 철도 연결되고 석회석 산지도 가까워. 전에 보니까 나중에 물류비 절감되면 충분히 본전 뽑아. 망설이는 동안 다른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었어. 그래서 바로 결정했어. 계약금 넣고 땅 확보했지. 나중에 보니까 그 선택이 정말 잘한 거였어. 이제 공강 돌리면서 물류비 엄청 아꼈고, 경쟁사들은 더 먼 곳에서 원료 가져오느라 비용 많이 들었어. 그때 망설였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다른 회사가 그 땅 가져갔겠지. 저녁에 불리해졌을 거고.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완벽한 조건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 잡아. 완벽한 순간은 안 와. 땅이 좋으면 움직여야 해. 현대자동차 엔진 공장 세울 때도 그랬어. 외국 기술 도입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웠어. 로열티도 높고 제약도 많고. 들 고민했어. 다른 방법 찾아보자고. 좀 더 알아보자고. 근데 시간 가면 기술 격차는 더 벌어져. 빨리 배워야 빨리 따라잡아. 그래서 결정했어. 조건 받아들이고 계약했지. 비용 많이 들어도 기술 배우는 게 먼저야. 나중에 차체 기술 개발하면 되니까. 실제로 몇 년 뒤 차체 엔진 개발 성공했어. 외국 기술 배운 게 밑거름 됐지. 만약 그때 망설였으면 기술 개발 더 늦어졌을 거야. 망설이는 건 두려움 때문이야. 패할까봐, 손해볼까봐. 근데 망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손해야. 시간 가면서 기회비용 커지니까. 현대건설 중동 진출을 할 때 기억나? 입찰 나왔을 때 조건이 쉽지 않았어. 사막공사의 경험도 없고 현지 사정도 몰라. 망설일 수 있었어. 더 준비하고 나중에 들어가자고. 근데 나중은 없어. 들어간 회사들이 시장 다 잡아버려. 바로 2차 참여했어. 부족한 건 하면서 배우면 돼. 실제로 석공사 하면서 어려움 많았지. 근데 그게 노하우가 됐어. 경험 바탕으로 다음 입찰 따내고 또 따내고. 나중엔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 갖추게 됐지. 처음에 망설였으면 이런 성장 없었을 거야. 종기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잖아. 지금 가진 걸로 시작하는 거야. 부족하면 하면서 채우면 돼. 현대중공업 조선소 짓기로 했을 때도 다들 말렸어. 우선 경험 없는데 무슨 배 만드냐고. 자금도 부족한데 위험하다고. 근데 세계 조선시장 보니까 수요는 많아. 기술은 배우면 되고 자금은 수주하면서 돌리면 돼.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바로 추진했어. 땅 구하고 설비 들여오고 기술자 교육하고. 첫 배 만들 때 시행착오 많았지. 근데 두 번째는 나아지고 세 번째는 더 나아지고 5년 뒤엔 세계적인 조선소 됐어. 그때 망설였으면 지금의 현대중공업 없었을 거야. 남들이 망설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야. 남들 다 주저하니까 경쟁 저거 먼저 뛰어들면 선점할 수 있어. 현대백화점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백화점 사업 경험 없었어. 유통도 잘 몰라. 근데 시장은 커지고 있었어. 망설이면 다른 회사들이 다 자리 잡아. 그래서 바로 시작했어. 부족한 건 전문가 영입하고 선진 사례 배우고. 처음엔 어려웠지. 고객도 적고 실수도 많고. 근데 하나씩 개선하고 서비스 늘리고 점점 자리 잡아갔어. 지금은 대표 백화점 브랜드가 됐지. 그때 망설였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거야. 두렵지만 해야 할 때 하는 거지. 현대전자, 반도체, 사암대 두려웠어. 규모 엄청나고 기술 어렵고 경쟁 치열하고 실패하면 회사 위험할 수도 있었어. 근데 하나면 미래가 없어.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니까 두려워도 해야 했어. 엄청난 투자했어. 외국 기술 배우고 인재 키우고 공장 세우고 초기엔 불량률 높고 수율 낮고 적자 계속됐지. 다들 걱정했어. 이대로 괜찮냐고.
근데 포기 안 했어. 기술 개선하고 공정 안정화하고 결국 수익 내기 시작했지.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경쟁해. 그때 두려워서 포기했으면 이런 성과 없었을 거야. 망설이는 사람은 이유 찾아 안 되는 이유, 위험한 이유, 어려운 이유. 그러면서 기회 놓쳐 뛰어드는 사람은 방법 찾아 되게 하는 방법, 위험 줄이는 방법, 어려움 극복하는 방법. 그러면서 여러 현대 상승 컨테이너 사업 시작할 때도 비슷했어. 컨테이너선 비싸고 항모 개척어졌고, 근데 해운 시장 보니까 컨테이너가 미래야.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어. 항로 개척하고 화주 확보하고, 초기엔 빈 컨테이너 많이 운송하면서 적자였지. 근데 점차 화물 늘고 항로 안정되고, 지금은 주요 항로에서 경쟁력 갖췄어. 얘는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야. 산하대 망설이지 않는 거야. 위험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현대 오일뱅크 인수할 때도 그랬어. 석유정제 사업 경험 없었어. 이유가 변동 위험 크고 환경 주제 까다롭고, 근데 에너지 사업은 필수야.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 그래서 인수 결정했어. 투자 많이 들었어. 설비 현대화, 환경시설 보강하고. 근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익 나기 시작했지. 지금은 주요 정유사로 자리 잡았어. 그때 망설였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망설임의 비용은 보이지 않아. 기회비용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 그 시간 동안 남들은 앞서 나가고 시장은 변하고, 뛰어든 사람은 배워 실수도 하고 고생도 하지만 경험 쌓여 그게 노하우가 되고 경쟁력이 돼. 망설인 사람은 제자리야.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뒤처지는 거야. 남들을 성장하는 동안 혼자 멈춰 있으니까. 현대건설 해외 플랜트 수주할 때 봤어. 경쟁사들 망설이는 프로젝트 있었어. 조건 까다롭고 리스크 크다고 우리는 뛰어들었어. 조건하고 방안 결국 수주 따냈지. 그래서 어려움 많았어. 준공했어. 경험이 따내는데 경쟁사들은 안전하게 있다가 나중 시장 진입하려. 근데 그땐 이미 우리가 자리 잡은 뒤야. 용기 있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 길도 만들고 막힌 길도 뚫어. 그런 망설이는 사람은 길이 있어도 못 가.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나. 그러면 기회에 놓쳐. 완벽한 때는 하나.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지금 뛰어들어. 부족한 건 하면서 채워.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야. 현대종합상사 설립할 때였어. 처음엔 작게 시작하다는 의견 많았어. 우리 뭐 무역부터 하면서 천천히 키우자고. 근데 생각해봤어. 작은 기준으로 시작하면, 작은 회사 돼 큰 회사 되려면 처음부터 큰 기준 세워야 해.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았어. 글로벌 종합상사. 이게 어디든 거래하고 어떤 품목이든 다루는 회사. 다들 무리라고 했어. 경험도 없는데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 근데 기준 낮추면 거기까지만 가. 큰 기준 세우니까 중디도 달라졌어. 글로벌 인재 뽑고 해외지사 세우고 배형 거래선 확보하고. 초기엔 투자 많이 들었지. 근데 큰 기준에 맞춰 준비하니까 큰 기회 올 때 잡을 수 있었어. 작은 기준 가진 회사들은 작은 거래만 해. 큰 거래 기회와도 못 받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현대제철소 건설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소규모 제철소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어. 자, 부담 적으니까. 근데 소규모로 하면 경쟁력 없어. 철강은 규모의 경제야. 크게 만들어야 원가 낮추고 수익 내지. 철소로 대규모 일관자 철소로 계획 세웠어. 엄청났지. 다들 걱정했어. 근데 큰 기준으로 만들었더니 생산 효율 높고 품질 좋고 대형 수요처들이 찾았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중소 철강사랑 경쟁하면서 어려웠을 거야. 크게 대기업들 납품할 수 있었지. 기준의 크기가 결과의 크기를 결정해. 작은 기준 가진 사람은 작은 성과 얻어. 큰 기준 가진 사람은 큰 성과 만들어. 현대 엔지니어링 출발할 때도 그랬어. 국내 설계만 하자는 의견 있었어. 안전하게 시작하자고. 근데 국내만 보면 시장 한계 있어. 지금부터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 목표로 세웠어. 해외 프로젝트 참여하고 국제 기준 배우고 글로벌 파트너 만들고. 투자 많이 들었지만 기준 높게 유지했어. 내년 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했어. 그냥 보던 회사들은 그런 기회 못 잡았지. 우리는 처음부터 준비했으니까 가능했어. 기준 높이면 노력도 달라져. 높은 목표 달성하려면 더 배우고 더 준비하고 더 투자해야 하니까. 이건 기준 가진 사람은 편해. 조금만 노력해도 달성되니까. 근데 그만큼만 성장해. 거기서 멈춰. 현대미포
조선 시작할 때 기억나. 중소형 선박 전문 조선소로 만들기로 했어. 정선은 현대중공업이 하니까. 근데 중소형선 시장도 기준 높게 잡았어. 세계 최고 품질, 최고 효율. 보나띠 중소형 조선소들은 그냥 적당히 만들었어. 우리는 큰 기준 세워서 모든 공정 철저하게 관리했지. 결과적으로 품질 인정받았어. 주들이 프리미엄 가격 줘도 우리 배 주문해서 기준이 높았으니까 결과도 좋았지. 기준은 품질에만 게 아니야. 사람 뽑을 때도 기준 높아야 해. 현대자동차 연구소 만들 때 봤어. 그냥 대졸자 뽑자는 의견 있었어. 근데 기준 높게 잡았어. 석박사급 연구인력 초기엔 인건비 부담 컸어. 근데 그 인력들이 핵심 기술 개발했어. 엔진 기술도 변속기 기술도 낮은 기준으로 사람 뽑았으면은 기술 개발 못했을 거야. 엔진이 높았으니까 결과도 좋았지. 큰 돈 벌려면 큰 시장 봐야 해. 작은 시장 보면 큰 돈 못 벌어. 시장의 크기가 수익의 크기니까. 현대건설 해외 진출할 때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자는 말이 있었어. 안전하게 경험사 차고. 근데 작은 프로젝트는 수익 적어 큰 프로젝트 목표로 잡아서 $수달러짜리 대형 프로젝트 준비 과정 힘들어서 기술 수준 높여야 하고 자금 능력 증명해야 하고. 근데 준비했고 결국 안 했어. 한 건 수주로 벌어들인 돈이 작은 프로젝트 수십 건보다 많았어. 기준이 컸으니까 결과도 컸지. 기준 세울 때는 현실적이어야 해. 무조건 높기만 하면 안 돼. 도달 가능하되 도전적이어야 돼. 현대증권 설립할 때도 그랬어. 종합금융회사 목표 세웠어. 단순 증권사가 아니라 투자 은행 기능도 하고 자산 운용도 하고 국제 업무도 하는 회사. 당시로선 큰 목표였어.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먼저 증권 업무 안정화하고 그 다음 투자은행 기능 추가하고 하나씩 기준에 맞춰가지. 결국 종합금융 해서됐어. 지금부터 큰 기준이 있었으니까 방향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어. 큰 기준 가진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능력 있는데 스스로 한계 정해.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현대로템 철도 차량 시작할 때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국내 시장만 해도 충분하다고. 근데 국내 시장은 한계 있어. 해외 시장까지 목표로 잡았어. 세계 철도 차량 시장 진출 기준 높이니까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했어. 국제 규격 맞추고 선진 기술 배우고. 수주 시작했어. 터키 지하철도 인도네시아 철도도 큰 기준 세웠으니까 가능했지.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해. 만약에 크게 하자는 건 기준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숫자로 명확해야지. 현대 해상화재 보험 키울 때 목표 세웠어. 10년 내 보험료 수익 1조 원, 시장 점유율 20%. 구체적인 숫자니까 달성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그냥 영업조직 몇 명 필요하고 지정겹게 열어야 하고 막연하게 크게 피우자고 하면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기준이 있으니까 실행 계획 세울 수 있었지. 10년 뒤에 목표 달성해서 기준이 명확했으니까 방향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어. 큰 돈 버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기준이 커. 작은 거래 안 해. 큰 거래만 봐. 현대상선 영업할 때 봤어. 이건 화물. 여러 건보다 큰 화물 한 건이 나 효율 좋고 수입 높으니까 큰 화주 확보하는데 집중했어. 대기업들 물량 따내려고 노력했지. 기준이 컸으니까 큰 고객 찾았어. 작은 기준 가진 선사들은 작은 화주들이랑만 거래해. 그것도 괜찮지만 성장 한계 있어. 기준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야. 작게 생각하면 작은 기준 세우고 크게 생각하면 큰 기준 세워. 내 캐피탈 만들 때 고민했어. 소비자 금융만 할까? 기업 금융도 할까? 기업 금융까지 하면 투자 많이 들어. 종합 금융 이자도 다 커버하는 회사 투자 많이 했지만 사업 범위 넓어졌어. 매출도 크고 수익도 좋아. 그런 기준으로 했으면 이만큼 못 컸을 거야. 지금 세운 기준 돌아봐. 작지 않나? 안전하게 낮춘 거 아닌가? 그러면 결과도 기준 높여. 두려워도 높여. 큰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노력해. 그러면 결과 나와. 작은 기준으로 작게 성공하지 마. 큰 기준으로 크게 성공해. 기준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 결정해. 현대정령 운영할 때 원유 가격 급등한 적이 있어. 다들 패닉이었어. 이러다 큰일 난다고 적자 본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틀려. 급하게 재고 떨어버리거나 가격 올리거나. 그러면 나중에도 문제 생겨. 이상하게 분석했어. 원유 가격 왜 올랐나?
얼마나, 공급 부족인가, 투기자금 유입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데이터 모아서 봤어. 일시적 현상이더라.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단기 급등한 거야. 곧 안정될 거라고 분석 나왔어. 그래서 재고 유지했어. 가격도 안 올렸지. 토티 원유 가격 안정됐어. 우리는 손해 안 받고 오히려 경쟁사보다 유리했어. 감정적으로 대응한 회사들은 손해봤어. 이게 팔았다가 비싸게 다시 사들이고 분석 없이 감정으로 움직인 결과지. 문제 생기면 먼저 감정 가라앉혀야 해.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해. 여보, 근데 그 상태로 결정하면 틀려. 현대건설 해외 현장에서 분쟁 생긴 적 있어. 발주처가 설계 변경 요구했는데 비용은 안 준다고 했어. 감정소장 화났어. 계약 위반이라고 당장 공사 중단하자고. 감정적 대응이지. 이제 본사에서 분석했어. 계약서 검토하고 변경 내용 검토하고 비용 계산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지. 분석 결과 우리 입장이 유리했어. 계약서에 변경 비용 지급 조항 명확했거든. 근거 자료 정리해서 협상했어. 결국 발주처가 비용 지급 동의했어. 감정적으로 공사 중단했으면 위약금 물고 관계 나빠졌을 거야. 분석은 사실에 기반해. 감정은 느낌에 기반하지. 사실이 정확하고 느낌은 틀릴 때 많아.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야. 시장 반응 안 좋으면 개발팀 낙담해. 감정적으로 프로젝트 포기하고 싶어져. 근데 분석해야 해. 얘 반응 안 좋나? 디자인 문제인가? 성능 문제인가? 가격 문제인가? 소비자 조사하고 경쟁 차량 분석하고 데이터 모아. 그러면 정확한 원인 나와. 디자인이 문제면 디자인 수정하고, 가격이 문제면 원가 절감하고, 분석 기반으로 개선하면 해결돼. 감정으로만 대응하면 전체 프로젝트 폐기해버려. 그러면 다 날리는 거지. 현대증권 주식시장 폭락할 때 봤어. 투자자들 패닉 상태였어. 다들 탈아치우려고 난리야. 손해봐도 빨리 빠져나가려고 감정적인 거지.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까봐. 근데 그때 팔면 바닥에서 파는 거야. 분명하게 분석했어. 기업 실적은 괜찮아. 경제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아. 일시적 조정일 뿐이야.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어. 우량주 싸게 살 수 있는 때지. 분석 믿고 투자 유지했어. 몇 달 뒤 시장 회복됐어. 우리는 큰 수익 냈지. 감정적으로 팔았던 사람들은 손해본 채로 끝났고, 이제 생기면 데이터부터 봐. 숫자가 감정보다 정확해. 매출이 얼마 떨어졌나? 비용이 얼마 들었나? 시장 점유율은 어떤가? 현대백화점 매출 감소할 때 있었어. 직원들 불안해했어. 회사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감정 달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분석 들어가. 어느 상품군 매출 떨어졌나? 어느 시간대? 고객 정나, 경쟁 백화점 어떤가? 데이터 분석하니까 문제 뭐였어? 특정 브랜드 매출 부진이 전체 끌어내렸어. 브랜드 정리하고 다른 브랜드 들여왔지. 몇 개월 뒤에 매출 회복됐어.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해결한 거야. 감정은 과점해. 그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큰 위기처럼 보여. 분석하면 실제 크게 보여. 현대 오일탱크 설비 고장 났을 때 기억나. 현장 긴장했어. 생산 중단되면 큰일이라고. 손실 엄청나다고. 감정적으로 보면 재앙이야. 근데 분석했어. 고장 부위가 어딘가. 수리 시간 얼마나 걸리나. 대체 가동 가능한가. 결과 이틀 내 복구 가능했어. 그동안 재고로 출하 가능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 아니었어. 냉정하게 대응했어. 수리 일정 잡고 고객들한테 안내하고 이제 정상 가동 시작했지.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면 혼란만 생겼을 거야. 분석으로 정확히 파악하니까 차분하게 해결 가능했어. 분석에는 시간 필요해. 급하게 결론 내리면 틀려. 충분히 들여다봐야 해. 현대엔지니어링 설계 오류 발견됐을 때도 그랬어. 발주처가 항의했어. 다시 하라고. 비용도 물어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방어적이 돼. 우리 잘못 아니라고 우기게 되지. 근데 그러면 관계만 나빠져. 설계검 또 들어갔어. 정말 오류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왜 발생했나? 책임 소재는 어떤가? 분석하니까 명확해졌어. 일부 우리 실수 맞았어. 일부는 발주처 요구사항 불명확해서 생긴 거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협의했어. 책임 부분 인정하고 수정했어. 발주처 책임 부분도 설명했지. 결국 합리적으로 해결됐어. 비용도
공정하게 분담하고 체면 분석 기반이니까 양쪽 다 납득해서 감정 배제하고 분석만 하라는 게 아니야. 감정 인정하되 결정은 분석으로 하라는 거지. 부품 공급 문제 생겼을 때 봤어? 협사가 납기 못 지킨 거야. 담당자 화날 수 있어. 근데 화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 왜 늦었나 분석해야지. 협력사 상황 들여다봤어. 원자재 수급 문제 있었어. 협력사 잘못이라기보다 시장 상황 문제였지. 그럼 해결 방법 달라져. 합력사 압박할 게 아니라 원자재 확보 도와줘야 해. 이제 해결책 찾아서 분석 없이 감정만으로 대응했으면 협력사 관계 나빠지고 문제는 안 풀렸을 거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무제표 보면 회사 상태 보여. 재고 회전율 보면 판매 속도 보여. 데이터가 진실이야. 현대카드 사업 초기에 연체율 높아졌을 때 있어서 탐방크 임원 걱정했어. 사업 초보에 하나씩 뻗대. 감정적 판단하면 포기하게 돼. 근데 데이터 분석 들어갔어. 어느 고객군 연체율 높나? 어떤 상품이 문제인가? 분석 효과. 특정 신용 등급 고객들 문제였어. 심사 기준 조정했어. 그 등급은 발급 제한하고 다른 등급은 유지했지. 몇 개월 뒤 연체율 정상화됐어. 사업 계속할 수 있었어. 분석으로 정확한 문제 찾고 정확한 해결한 거야. 문제 크기도 분석으로 파악해야 해. 그 감정은 과장하니까 작은 문제 큰 위기로 느껴지고 현대글로비스 물류 차질 생겼을 때 현장 보고 올라왔어. 큰일 났다고. 고객들 다 떠난다고. 냉정하게 분석했어. 실제 영향받은 고객 몇 명인가? 차질 기간 얼마나 되나? 복구 가능 시간은 얼마인가? 데이터 보니까 생각보다 작았어. 전체 물량의 5% 정도만 영향받았어. 이틀 내 복구 가능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어. 영향받은 고객들한테 개별 연락하고 대안 제시하고 큰 문제 안 됐어. 감정적 보고 믿고 큰 위기로 대응했으면 과잉 대응으로 비용만 낭비했을 거야. 분석은 객관적이야. 내 편도 아니야. 그냥 사실이지. 그래서 믿을 수 있어. 현대기아 품질 문제 발생했을 때 고객사가 클레임 걸었어. 물량비 코라라고 비용 물어내라고 감정적으로 포면 억울해. 우리만 잘못은 아닌데. 근데 분석했어. 불량률이 실제 얼마인가? 기준치 초과했나? 데이터 분석 결과 기준치 내였어. 일부 제품만 문제였지. 전량 리콜 필요 없었어. 객관적 데이터 가지고 협의했어. 일부만 교체하기로 합의했지. 분석 데이터 있으니까 합리적 협의 가능했어. 감정으로 대응했으면 떠밀려서 다 교체하거나 아니면 싸우기만 했을 거야. 문제 생기면 일단 멈춰. 함정 가라앉히고 이제 분석 시작해. 데이터 모으고 사실 확인하고 분석 끝나면 해결책 명확해져. 어디가 문제인지 아니까 거기만 고치면 돼. 그 감정으로 하면 전체를 뒤집으려고. 현대건설 기계 매출 부진할 때 있었어. 영업팀 사기 떨어졌어. 제품이 안 좋은가? 가격이 비싼가 봐. 분석 들어갔어. 경쟁사 제품 비교하고 고객 의견 수집하고 시장 데이터 조사하고 문제는 제품도 또 아니었어. 영업 채널이 문제였어. 대리점 관리 소홀했던 뭐야. 대리점 교육 강화하고 지원 늘리고 그랬더니 매출 올라왔어.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해결한 거지. 감정적으로 제품 전체 바꿨으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을 거야. 지금 문제 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나? 멈춰 분석해. 데이터 봐. 사실 확인해. 감정은 흐려. 분석은 명확해야 해결돼. 감정 버리고 분석해.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현대조선 첫 대형 주조선 수주할 때였어. 경험 없다고 다들 의심했어. 할 수 있겠냐고. 그때 인도 가능하냐고. 인조도 의심했어. 보증 조건 까다롭게 요구했지. 우리 확신 있었어. 기술 배웠고 설비 갖췄고 인력 준비했으니까 확신 가지고 설득했어. 우리 준비 상태 보여주고 공정 계획 설명하고 결국 계약 성사됐지. 번족 과정에서 어려움 많았어. 근데 확신 있으니까 포기 안 했어. 문제 하나씩 해결하고 결국 성공적으로 인도했어. 그 회가 첫 실적이 됐어. 그 다음 수주부터는 쉬워졌지. 확신 가지고 밀어붙였으니까 가능했어. 의심은 기회를 멀리하게 만들어낼까 안 될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가고 기회 놓쳐. 현대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주변이 다 말렸어. 반도체들 너무 앞서 있다고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어. 근데 확신이 있었어. 기술은 배울 수 있어. 하고 노력하면 따라잡아. 엄청난 투자 단행했어.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지. 근데 확신 있으니까 밀어붙였어. 몇 년 적자 감수했어. 근데 확신이 잃지 않았어. 기술 개발 계속하고 생산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갖췄어. 지금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선도업체야. 확신이 만든 결과지. 확신은 근거 있어야 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준비와 계획 기반한
확신이지. 현대상선 컨테이너섬 대량 발주할 때 봤어. 시장 전망 불확실했어. 의심하는 사람 많았어. 근데 확신이 있었어. 세계 무역 증가 추세 분석했고 수요 예측했고 데이터로 합신 뒷받침했지. 대량 발주 결정했어. 10여 척 한꺼번에. 규모 컸지만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했어. 몇 년 뒤 예측대로 시장 성장했어. 우리는 충분한 선박 확보했고 경쟁사들은 선박 부족했어. 확신이 있었으니까 선제적 투자 가능했고 시장 선점할 수 있었어. 의심 많은 사람은 기회와도 못 잡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저하다가 남이 가져가. 현대건설 리비아 프로젝트 입찰할 때 기억나? 정치 불안하고 리스크 크다고 다들 의심했어. 근데 분석해보니까 수익성 좋았어. 리스크 관리 가능했고 확신 생겼어. 입찰 참여했고 수주 따냈어. 다른 업체들 의심하는 동안 우리는 확신 가지고 움직인 거야. 공사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확신이 있으니까 극복했어.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큰 수익. 역의 행동을 빠르게 만들어. 의심하면 느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 기회 놓쳐.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중고차 시장 불투명하다고 의심 많았어. 근데 시장 조사해 보니까 수요 커. 중고차 거래 증가하고 할부 니즈 있어. 신생겼지. 바로 사업 시작했어. 딜러 네트워크 구축하고 심사 시스템 만들고 빠르게 움직였어. 경쟁사들 아직 의심하고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시장 선점했어. 지금은 중고차 할부 주요 업체야. 확신은 리더가 가져야 해. 리더 의심하면 조직 전체 흔들려. 현대미 보초선 중형 컨테이너선 시장 진출할 때 내부 반대 있었어. 경쟁 치열하고 수입 낮다고. 근데 분석 결과 들고 확신 보여줬어. 우리 기술력이면 가능해. 원가 경쟁력에서 조직 설득했어. 확신 있는 리더 보니까 직원들도 따라왔지. 사업 추진했고 성공했어. 리더 의심하면 조직도 의심해. 확신 있는 리더 있어야 조직이 움직여. 의심은 전염돼. 한 사람 의심하면 옆 사람도 의심하고 조직 전체 소극적이 되지. 현대로템 전동차 개발할 때 봤어. 초기 프로토타입 문제 많았어. 자녀들 의심하기 시작했어. 프로젝트 리더가 확신 보여줬어. 문제는 해결 가능해. 우리 능력 믿어. 계속 가자. 그 확신이 팀 전체로 퍼져서 집중했고 문제 해결했고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했어. 리더 확신이 조직 확신 만들어. 조직 확신이 성과 만들어. 확신 있으면 주저함이 없어. 바로 실행해. 기어오면 바로 잡아.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운송선 사업 확대할 때 확신이 있었어. 자동차 수출 증가 추세고 운송 수요 늘어날 거라고 의심 없이 투자 결정해서 선박 추가 발주하고 항로 합배하고 신속하게 실행했지. 시장 커지면서 우리 성복 다 찼어. 이제 확신 가지고 미리 준비했으니까 수요 다 받을 수 있었어. 심하면서 기다렸던 업체들은 나중에 선박 구하려 해도 조선사 바빠서 못 구했어. 확신은 타이밍 잡게 해줘. 의심은 타이밍 놓치게 만들어. 현대건설기계 중국 시장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중국 시장 불확실하다고 의심 많았어. 근데 확신이 있었어. 중국 건설 경기 성장할 거고 장비 수요 폭발할 거라고. 빠르게 진출했어. 은지 법인 세우고 딜러 확보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신속했지. 몇 년 뒤 중국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했어.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이미 자리 잡았고 후발 업체들은 진입 어려웠어. 확신 있으면 리스크도 감소해. 의심하면 리스크 회피만 하고 현대 오일뱅크 정제시설 증설할 때 투자 규모 컸어. 리스크 크다고 의심하는 사람 많았어. 근데 에너지 수요 증가 확실했어. 확신 가지고 투자 단행했어. 증설 완료하고 가동 시작하니까 물량 다 팔렸어. 수요 예측 맞았고 투자 회수 빨랐어. 의심하면 투자 안 한 경쟁 피해 놓쳤지. 확신이 차이 만든 거야. 확신 가지려면 준비해야 해. 문제없이. 확신은 무모함이야. 현대유야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할 때 철저히 준비해서 시장 조사하고 기술 검증하고 투자 계획 세우고 준비 끝나니까 확신 생겼어. 이거 되겠다. 시장 있고 기술 가능하고 확신 가지고 개발 진행했어. 의심 없이 밀어붙였지. 회복 성공했고 주요 완성차 업체 납품 시작했어. 우리가 확신 만들고 확신이 성공 만들어. 지금 의심하고 있나?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나? 준비해 분석해. 그러면 확신 생겨. 확신 생기면 움직여. 빠르게
과감하게 의심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그게 기회 잡는 방법이야. 현대 시멘트 공장 짓던 때였어. 원자재 가격이 매일 바뀌었지. 환율도 오동쳤고 어느 날은 올랐다가 다음 날은 떨어지고 예측이 불가능했어. 해실에서 사람들이 복잡한 계산만 했어. 이 경우 저 경우 다 따지고 시나리오 만들고. 그런데 시간만 가고 결정은 안 났지. 그때 깨달았어. 불확실할수록 복잡하게 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단순하게 가야 한다고. 핵심만 붙잡아야 해. 공장 짓는 목적이 뭐야? 시멘트 만들어서 파는 거지. 그럼 원가 최소화하고 품질 확보하면 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돼. 복잡한 계산 다 버렸어. 원칙 하나만 세웠지. 원가는 이 선 이하로, 품질은 이 기준 이상으로, 그게 전부야. 그때그때 대응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결정이 빨라졌어. 어떤 제안이 오면 그 원칙에 맞는지만 받지, 맞으면 진행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고. 간단했어. 이제 석유화학 투자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시장 전망이 불확실했어. 전문가들 의견도 제각각이고 정부 정책도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온갖 분석 자료 가져왔어. 두꺼운 보고서들 읽다 보면 머리만 복잡해져. 결론은 불확실하다야. 그런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질문을 단순하게 바꿨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날까? 답은 명확했어. 연한다. 만들 수 있나 있다. 수익 낼 수 있나 낼 수 있다. 세 가지만 확인했어. 나머지 복잡한 변수들은 나중에 조정하면 돼. 일단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야.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그런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혼란스러워져. 서로 다른 말 하니까. 현대전기 사업 확장할 때 봤어. 시장 조사 보고서만 10여 개였어. 자, 다른 결론 내놓고 어떤 건 낙관적이고 어떤 건 비관적이고 전부 읽으면 어떻게 돼? 판단이 흐려지지. 그래서 핵심만 봤어. 전기 증가한다. 우리의 기술력 있나 있다. 끝이야. 복잡한 것들은 실행 단계에서 조정하면 돼. 계획 단계에서는 방향만 명확하면 충분해. 불확실할수록 이게 중요해.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었잖아. 복잡한 문제일수록 식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풀려. 이것저것 다 끼워 넣으면 더 꼬여. 사업도 똑같아. 변수가 많을수록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야 해. 그래야 판단이 선명해지고 실행이 빨라져. 현대자동차 수출을 시작할 때였어. 해외 시장은 완전히 불확실했어. 이제 규제는 어떤지, 경쟁사는 얼마나 강한지, 소비자 반응은 어떨지 아무도 몰랐어. 복잡하게 접근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갔어. 좋은 차를 싸게 만들자. 이것만 지키면 어디서든 달린다고 봤어. 나머지는 부딪히면서 배우기로 했어. 현지 규제 문제 생기면 그때 대응하고, 소비자 불만 나오면 그때 개선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으니까 단순한 원칙 하나 있으면 돼. 그게 중심이야. 상황이 바뀌어도 그 중심만 지키면 길을 잃지 않아. 전략은 실제로는 약해. 변수 하나만 틀어져도 전체가 무너지니까 단순한 전략이 오히려 강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 현대제철소 건설할 때도 그랬어. 불합실한 요소 투성이었어. 원료 수급 문제, 기술 문제, 자금 문제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었어. 그래서 원칙 하나만 정했어. 강 자급자족한다. 이게 목표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돼. 목표만 명확하면 방법은 찾아져. 사람들은 계획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야 한다고.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완벽한 계획은 없어. 오히려 독이 돼. 단순한 방향과 유연한 대응. 이게 답이야. 방향은 확실하게 정하고 방법은 상황에 맞춰 바꾸는 거지. 친구가 장사 시작한다고 고민하더라고. 뭘 팔지, 어디서 팔지, 얼마에 팔지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손님이 원하는 걸 만들어. 이것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하면서 배우는 거야. 불확실함 앞에서는 단순함이 힘이야. 핵심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 흘려보내.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복잡함은 착각이야. 본질은 항상 단순해. 불확실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해. 거기서 답이 나와. 현대 엔지니어링 설립 준비할 때였어. 매일 아침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어. 이게도 한 장이라고. 더 검토하자. 작은 결심이었어. 그게 쌓였어. 일주일이면 설계도 여러 장 검토하게 되고, 한 달이면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되고, 1년이면 회사 기반이 잡혔지. 큰 변화는 하루에 오지 않아. 작은 결심들이 모여서
비워서 만들어지는 거야. 담배 끊기란 기본이 있었어. 처음에는 오늘 하루만 안 피우자 이렇게 시작했. 내일은 또 생각하고 그게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리고 완전히 끊어지. 하루 결심이 평생 습관 만든 거야. 처음부터 평생 안 피우겠다 했으면 못 됐을 거야. 너무 크니까. 만약에 이게 힘이야. 현대미 포도선 인수 결정할 때도 그랬어. 하루는 자금 계획 점검하고 다음날은 시설 현황 파악하고 인력 구성 확인하고 매일매일 작은 결심 하나씩 실천했어. 오늘은 이것만 합실히 하자. 그게 모여서 인수가 완료됐고 지금 큰 조선소가 됐지. 지금부터 거창하게 생각하면 시작도 못해. 조선소를 세계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만 외치면 뭐해. 오늘 뭐 할 건데 오늘 용접 품질 하나 개선하고 내일 작업 효율 하나 높이고 모레 원가 항목 이런 게 쌓여서 정하고 실천에 매일 그게 쌓여서 1년 뒤 시험 잘 봤지. 중공업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였어. 하루에 기술 하나씩 개선했어. 오늘은 이 용접 방식 시험해보자. 내일은 저자재 테스트하자. 작은 개선이 매일 쌓였어. 2년 지나니까 기술력이 확 올라갔어. 외국 기술자들도 놀랄 정도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매일의 작은 결심이 만든 거지. 아침에 눈 뜨면 결심 하나 해봐. 안 해도 돼. 오늘은 업무 보고서 꼼꼼히 쓰자. 오늘은 거래처 한 군데 더 방문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그걸 실천해. 내일도 또 하나 결심하고 실천하고 한 달 뒤 보라고 면 달라져 있어. 그런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 만든 거야. 현대건설을 해외 공사 수주할 때 봤어. 영업팀장이 매일 아침 결심했대. 그냥 발주처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 하자. 간단하지. 그 전화가 쌓여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결국 큰 프로젝트 수주했어. 지금부터 대형 프로젝트 따겠다 이렇게만 외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안 됐을 거야. 큰 목표는 방향이야. 작은 결심은 실천이야. 당연 있고 실천 없으면 도착 못해. 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목표까지 데려다 주는 거지. 라면 하나 끓일 때도 그래. 오늘 라면 맛있게 끓이자 결심하고 물 온도 맞추고 시간 재고 그런 맛있어져. 대충 하면 맛없고 그 작은 일도 제대로 하겠다는 결심. 이게 습관되면 큰일도 제대로 하게 돼. 작은 거 대충 하는 사람은 큰일도 대충 해. 현대 황장 한 분이 그러더라고. 매일 아침 항해계획 다시 점검합니다. 어제 점검했는데 또 해. 시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작은 점검이 큰 사고 막는 거야. 귀찮다고 안 하면 언젠가 문제 생겨. 매일의 작은 점검이 안전운항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결심 하나 해봐.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자. 오늘은 걷기 10분 하자. 뭐든 작아도 돼. 중요한 건 결심만 하고 안 하면 소용없어. 작더라도 실천하는 게 100배 나아. 오늘 10페이지 읽는 게 내일 100페이지를 읽겠다고 다짐만 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백화점 운영할 때도 느꼈어. 매장 직원들이 매일 아침 다짐했어. 오늘은 고객한테 미소 짓자. 오늘은 응대 친절하게 하자. 작은 다짐이었어.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백화점 분위기가 달라졌어. 고객들이 느껴. 직원들 친절하다 소문나고 매출 올라가고 하루 결심이 한 달 습관 되고 한 달 습관이 1년 성과 되고 1년 성과가 10년 커리어 만들어. 오늘이 시작이야.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은 평생 못해. 더 운동해야지 이러면 안 돼. 오늘 10분만 걷자. 이게 맞아. 현대자동차 품질 개선도 그렇게 했어. 오늘은 도장 불량률 0.1% 줄은 뭐냐게 다 다음날 매일 0.1% 1년이면 처음부터 불량률 30 줄이자 하면 막막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0.1을 할 수 있어. 이 방법이 보이거든. 작은 결심에 힘을 믿어. 장고 오늘 작은 거라도 하나 실천해봐. 내일 또 하나, 모레 또 하나. 예를 들면 100개야. 100개 쌓이면 달라져 있어.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아.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와. 만약에 오늘 무엇을 결심하고 실천하느냐. 그게 내일을 만들어 지금 시작해. 현대 알루미늄 사업 시작할 때였어.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난다는 정보 들었어. 건설품 일어나면서 그때 준비 안 했으면 기회 못 잡았을 거야. 시장 조사부터 했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경쟁사는 어떤지, 원자재는 어디서 구할지 미리 다 파악했지. 그러다 정부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발표했어. 알루미늄 자재 엄청 필요한 거야. 다른 회사들은 부랴부랴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바로 입찰 참여해서 설계 사양 맞춰서 제안서 내고 납품 일정 제시하고 준비됐으니까 빨랐어. 결국 계약도 안 했지. 같은 정보들은 회사 많았어. 그런데 준비 안 된 회사들은 지혜를 기회로 못 봤어. 우리는 아직 설비가 자금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준비된 우리 눈에는 지혜가 선명하게 보였어. 준비 안 된 회사 눈에는 그냥 소식일 뿐이었고 같은 정보인데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 현대전공기계 사업 확장할 때도 그랬어. 중공업 발전하면서 정밀기계 수요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어. 미래 기술 개발 시작했지. 독일 기술자 불러서 훈련받고 설비 들여오고 시제품 만들어 테스트하고 몇 년 동안 준비했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렸지. 그러다 조선소들이 확장하기 시작했어. 장멸기계 주문이 쏟아졌어. 우리는 바로 납품할 수 있었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경쟁사들은 그때부터 준비 시작했어. 기술자 구하고 설비 들여오고 몇 년 시장 선점했어. 준비의 차이야. 가다가 1,0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아는 사람만 주어. 돈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기회도 마찬가지야. 아는 사람만 알아봐. 준비하니까 공부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니까. 준비 안 하면 눈앞에 기회 있어도 못 봐. 그게 쓰레기인지 보물인지 구분을 못해. 현대증권 설립할 때 증권시장 공부 먼저 해서 외국 사례 연구하고 국내 규제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미리 구상했어. 시장 개방되자마자 바로 진입했어. 상품 설계돼 있고 시스템 준비돼 있고 빠르게 고객 확보했지. 다른 회사들은 허둥댔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 좋은 기회 올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기회와도 못 잡아. 준비가 안 돼서 기회는 준비된 데에 눈에만 보이는 거야. 렌즈가 있어야 초점 맞춰지듯이 준비가 렌즈야. 준비 없으면 기회가 흐릿해. 젊은 시절 친구 하나 있었어. 항상 불평했어. 기회가 안 와. 그런데 보면 준비하는 게 없어. 그냥 누워서 기회 오기만 기다려. 반대로 다른 친구는 매일 준비했어. 책 읽고 기술 배우고 사람 만나고. 아직 기회 안 왔는데 왜 그렇게 애쓰냐 물으니까 오면 바로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뭐 몇 년 뒤에 사업 기회 하나 생겼어. 그 친구 다 알았어. 그런데 준비된 친구만 잡았어. 다른 친구는 나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이랬어. 현대 종합금속 투자할 때도 비슷했어. 금속 시장 변화 오래 관찰했어. 어떤 금속이 유망한지 가격 흐름은 어떤지 데이터 쌓았지. 타이밍 왔을 때 바로 결정했어. 어떤 금속에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했어. 준비 덕분이야. 준비 없었으면 망설였을 거야. 준비는 시간 걸려. 당장 보상 안 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해. 귀찮고 지루하니까. 그런데 준비한 사람만 기회 잡아. 비 올 때 우산 필요하잖아. 그런데 비 오기 전에 사야 해. 비 오면서 우산 사러 가면 늦어. 젖어. 준비는 미리 하는 거야. 현대 정유 사업 검토할 때 석유 산업 구조 먼저 공부했어. 인재 가정 유통 구조 수입 모델 전부 파악했어. 몇 개월 걸렸지.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 돈 버는지 보이더라고. 어떤 설비 필요한지 어떤 인력 필요한지 명확해졌어. 실행 계획 바로 나왔지. 준비 안 하고 뛰어들면 어떻게 돼? 부딪히면서 배우느라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어떤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해. 이제는 공평해. 모두한테 와. 그런데 잡는 사람은 따로 있어. 준비된 사람. 준비가 차이를 만드는 거야. 지금 당장은 기회 안 보여도 괜찮아. 준비하면 돼. 공부하고 연습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 기회 왔을 때 보여. 선명하게. 준비는 불안을 줄여줘. 기회 오면 어쩌지 걱정 안 해도 돼. 준비됐으니까. 기회 오면 바로 움직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 현대산업 초기에 배웠어. 준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준비가 전부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 준비가 기회를 만들어. 준비하는 사람인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시장 관찰하고 기술 배우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기회 왔을 때 보여. 그리고 잡아. 현대조선 설립 결정할 때였어.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 조선업은 선진국 차지야. 우리가 폐 만들 수 있겠어. 기다리라는 거지. 언젠가 여건 좋아지면 그때 하라고. 그런데 기다리면 뭐가 달라져. 10년 기다려도 여건은 안 줘. 좋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해. 그래서 시작했어. 땅부터 샀어. 울산 바닷가 황무지 아무것도 없었어. 거기에 조선소 짓기 시작했지. 설비 들여오고 기술자 모으고 하나씩 만들어갔어. 사람들이 웃었어. 망할 거다. 무모하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만들었어. 도쿠 파고 크레인 세우고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든 거야. 2년 뒤 대한척 완성했어. 우리 손으로. 그 다음엔 2척, 3척, 지금은 세계 최대 조선소 됐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